심리학이 이렇게 쓸모있을 줄이야. 저자는 류시안이고 출판사는 다연입니다. 저자 류시안에 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릴게요. 류시안, 하버드 대학교 학사를 거쳐 하버드 대학교 교육대학원 심리학 석사 및 박사 과정을 밟았다. 지금은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브랜드 컨설턴트, 음악 프로듀서,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로 일하고 있으며 다양한 영역에서 분야를 넘나드는 창작 활동을 하고 있다. 그의 대표 저서로는 산문집 Why Not? 자유로워지는 거야. 숱한 방황의 날들, 심리학에 기초한 자기계발서 Get Lucky, 잘되는 나를 만드는 행운 연습 등이 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챕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몇 챕터만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장으로는 제목이 심리학을 통해 배운 사람 읽는 기술입니다. 무엇보다도 심리학 이론을 활용하면서 얻은 가장 큰 수확은 감정이입 능력과 감정지수 EQ를 높여 타인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가면을 쓰고 또 보호색을 발동해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 그러나 진정한 소통은 타인의 속을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볼룸 댄스를 추듯 스텝을 맞춰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 장입니다. 보유심생. 걸음걸이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현재의 자신이 아닌 당신이 되고 싶은 자신에 걸맞게 옷을 입어라 라는 말에는 확실히 일리가 있다. 옷차림이 나를 대하는 타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데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옷을 입어야 하지 않겠는가?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한 신호는 걸음걸이다. 걸음걸이는 몸의 표정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상당히 풍성한 신호를 보낸다. 즐거울 땐 걸음이 경쾌해지고 긴장했을 땐 자신도 모르게 다리를 떨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 훈련을 통해 자아인식을 높여라. 자아인식이란 자신의 직감을 점검하고 감정 반응을 되돌아보게 하며 때로는 자신의 주관적 의견에 스스로 반박을 가하게도 만드는 일종의 반성 능력이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적합한 소통 방식을 찾을 수 있도록 자아인식은 도움을 주며 한때의 감정에 편견을 결론으로 둔갑시켜 다른 사람의 생각과 태도를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불필요한 오해를 피해 소통에 능한 사람으로 거듭나려면 자아인식 능력을 높여야 한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맥락적 사고라고 하는데 이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상대의 배경이나 현재 시간 장소, 주변 인물 등 환경적 요소를 두루 고려해 좀 더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다.
피스로 긍정적인 평가를 얻어라 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부가 판매된 데일 카네기 관계론이나 최근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카리스마, 상대를 따뜻하게 사로잡는 힘처럼 요즘에는 소통의 기술과 사회생활의 지혜를 담은 책이 꽤 많이 출판되고 있다. 나 역시 대학 시절부터 이런 주제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관련 책들을 참 많이 읽었더랬다. 그 책들 속에 담긴 방대한 내용 중에서 요점만을 뽑아 정리해서 말하고자 한다. 첫 번째, 긍정입니다. 첫째, 상대에게 긍정적인 인상, 호감을 주어야 한다. 긍정적으로 말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이것이 상대에게 좀 더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언어 상대주의에 따르면 실제로 사용하는 언어가 사용자의 사고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심지어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정적인 어휘를 사용할 경우 정서적 처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편도체를 자극하는 한편, 긍정적인 어휘를 사용할 경우 논리와 이성을 주관하는 전두엽 피지를 자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어휘를 사용하면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몰입입니다. 상대와의 소통에 몰입해야 한다. 소통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각종 경험과 논점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 강한 호기심, 그리고 바디 랭귀지를 포함한 풍부한 언어 구사력과 표정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이 대화 과정에서 고도의 집중력을 보일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인내심이 뛰어나서 혹은 예의가 발라서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특징들 때문이다. 다음은 공감입니다. 공감의 핵심은 섣부른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단속하고 설교하는 데 급급하기보다는 먼저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다. 무슨 일에서든 무조건 상대방과 같은 입장에 서야 하는 것은 아니니 혹은 상대의 말에 공감하기 어렵다면 이렇게 말해보자. 주관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내 생각을 들어보고 싶어. 상대와 입장이 다르더라도 기꺼이 그의 생각에 귀를 기울여 준다면 상대는 당신을 존경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마음의 벽을 허물고 당신의 의견을 받아들이길 원한다면 공감하는 자세로 대화에 임해야 한다. 3장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입니다. 심리학을 통해 배운 대화의 기술. 공간에 대해 특별히 주의할 점이 있는데 바로 사교적 거리를 존중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대화 상대와 적정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어떤 이들은 가까운 거리에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길 좋아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살짝 떨어진 거리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사교적 거리는 터질까봐 불안한 풍선과도 같다. 우리가 사교적 거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각자 지닌 풍선의 반지름이 다르기 때문이다. 상대가 몸을 뒤로 살짝 젖힌다거나 심지어 뒤로 물러난다면 이는 꼭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너무 가까이 서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럴 때에는 몸을 옆으로 비스듬히 기울여 약간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 좋다. 4장 사랑이 찾아오게 만드는 법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여운이 남는 복선 깔기, 만남에서 중요한 것이라고 류시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약 1,000쌍의 남녀를 대상으로 데이트를 할 때 나누는 대화와 데이트 이후 서로에 대한 호감도 변화를 분석한 적이 있는데 서로에게 호감을 갖는 데에는 단 4분이면 충분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렇다면 그 짧은 시간 안에 호감을 얻어낼 수 있었던 말은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바로 정말 대단하시네요. 축하해요. 정말 잘했네요. 다음에 시간 되면 제 요리 비법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와 같이 칭찬 또는 고마움을 전하는 말이었다. 두 번째는 고양이가 세상을 떠나 마음이 안 좋을 텐데 제가 커피 사드릴게요. 가족들 보살피랴 일하랴 자신의 즐거움을 찾기가 쉽지 않겠어요. 와 같이 공감을 표현하는 말이었다. 이렇게 자신들만의 공감대를 형성한 두 사람은 단번에 사이를 좁혔다. 이것이 바로 다음 만남을 위해 미완의 화제를 남겨야 하는 이유다. 마치 TV 드라마의 엔딩이나 대선 또는 운동 경기의 결말처럼 말이다. 이러한 것들이 두 사람만의 암호가 되면 다음에 다시 만났을 때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 다음 만남을 위해 미완의 화제를 남겨야 한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죠. 연인이 누구와 연락을 하고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든 간섭하지 않는 커플이 서로를 간섭하고 통제하는 커플보다 연인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상대가 휴대전화를 보여준다 하더라도 웬만하면 판도라의 상자는 열지 말라. 그 자그마한 상자 안에는 당신을 기쁘게 할 물건이 들어있지도 않을 뿐더러 되레 수습할 수 없는 일련의 후폭풍을 몰고 올 수 있으니 말이다. 마음이 불안해 도저히 연인의 휴대전화를 보지 않고는 못 베기겠다면 기회를 봐서 연인과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라. 물론 이때의 대화 주제는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아니라 불안을 떨칠 방법이다.
안정감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느낌이며 느낌은 여러 방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진짜 문제는 휴대전화가 아니라 당신의 사랑에 대한 신뢰도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자신이 생각하는 중요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무엇이든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상대를 신뢰하기에 더 가까이 다가가길 원하고 상대를 신뢰하기에 약속을 지켜나갈 만큼의 안정감을 얻고 싶어하며 상대를 신뢰하기에 상대와 함께하는 순간이 즐거움과 만족함으로 가득하기를 바란다. 더욱 즐겁고 자유로운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에 대한 믿음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필수다. 그러니 변화의 첫걸음으로 판도라의 상자부터 덮어두라. 사랑의 신선도를 유지하라입니다.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요소들이 마치 회전 초밥처럼 줄줄이 늘어선 요즘 세상에는 더욱 자극만을 쫓는 사랑이 오래 갈 수 없는 이유이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할 새로운 무언가가 아니라 생활 속의 즐거움과 설렘을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다.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심리학자 셀던과 류버머스키가 제시한 쾌락 적응 예방법에 그 키포인트가 있다. 첫 번째는 바로 변화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처럼 삶을 다채롭게 만들라는 뜻이다. 정기적으로 새로운 사물을 접하고 신선한 체험을 하면 쾌락 시간에 적응 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연인 사이에도 이러한 변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그동안 가보지 않았던 레스토랑에서 데이트를 한다든지 새로운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다든지 혹은 정기적으로 여행을 떠나든지 이런 시도를 한다면 평소의 행복감을 더 오래 지속시킬 수 있다. 둘째는 감상이다. 일상생활에서의 새로운 자극이 아니라 마음속에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가기 위해 시각을 달리 해보는 것이다. 예전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던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다 보면 새로운 의미를 발견해 당연하게 느꼈던 연인 간의 상호작용도 달리 받아들일 수 있다. 감상은 마음을 쏟아 의미를 만들어내고 음미하는 과정으로 때로는 감사하는 마음과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어떻게 사랑의 신선도를 유지하느냐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다. 연인과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우선시하든 열정이나 헌신을 중요시하든 상관없이 변화와 감상을 시도해 본다면 애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될 것이다. 너무 많은 선택권과 너무 빠른 변화 앞에 새로운 상대와 새로운 사랑의 기회만을 찾아 헤맬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부터 변화해보자. (6장) 사람은 누구나
게으름을 피운다입니다. 그중 효율적인 일처리를 위해 쓰이는 방법인 포모도로 테크닉에 관한 내용입니다. 포모도로 테크닉이란 이탈리아어로 토마토라는 뜻인데 프란체스코 시릴로가 토마토 모양의 키친 타이머를 보고 영감을 받아 만든 테크닉이라 포모도로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이 방법을 활용하기 위해 꼭 필요한 준비물은 타이머다. 일반적으로 키친 타이머가 가장 좋긴 하지만 없다면 애플리케이션이나 아날로그 타이머를 사용해도 무방하다. 타이머를 준비했다면 그 다음은 아주 간단하다.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매너 모드로 전환하고 이메일이나 일과 관련 없는 인터넷 창을 모두 닫은 다음 25분 후 알람이 울리도록 타이머를 설정하고 그 시간에 해야 할 일에 집중하면 된다. 25분 후 알람이 울리면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움직이며 5분간 휴식을 취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한 세트다. 이때 중요한 점은 일을 할 때는 무조건 일에만 집중하고 휴식을 할 때는 확실히 쉬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잠시 밖에 나가 바람을 쐬는 것도 좋고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음악을 듣는 동업무 모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이면 뭐든 좋다. 이렇게 25분간 일하고 5분간 휴식 취하기를 4세트에서 5세트 반복한 다음 다시 15분간의 휴식을 취한다. 이것이 포모도로 테크닉의 전부다. 정말 간단하지만 그 효과는 대단하다. 확실한 시간 제한과 고정적인 휴식이 주어질 때 우리는 다른 유혹을 견뎌내고 좀 더 집중력을 발휘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에 접속해 타이머를 검색하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앱이 많을 테니 지금 바로 포모도로 테크닉을 활용해 보라. 다음은 좋은 습관 본받기와 부정적 갈등을 이기는 행동입니다. 하나의 행동 절차를 습관으로 만들고자 할 때는 행하기 편한 절차일수록 유리하다. 예컨대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하는 습관을 기르려고 한다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하루 전날 밤 미리 운동복을 준비해 침대 곁에 두고 자는 것이다.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즉시 운동복으로 갈아입을 수 있기 때문에 비몽사몽으로 옷장 서랍을 뒤지다 포기하고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 이처럼 한눈을 팔게 만드는 장애물을 되도록 모두 배제하는 행동을 일명 길닦기라고 부른다. 예전에 한창 일어나는 연습을 할 때 실제로 내게 아주 큰 도움이 되었던 작은 습관이 있다. 바로 잠자리 들기 전 물을 한 컵 떠다가 침대 옆 탁자에 두고 자는 것이다. 다음날 아침에 알람이 울리면 바로 손을 뻗어 그 물을 마심으로써 자연스레 잠을 쫓는 효과를 볼 수 있었는데 이렇게 행동 절차를 한결 수월하게 만드는 작은 습관을 나는 추진 행동이라고 부른다. 좋은 습관을 유지하는 사람은
강한 의지력과 함께 좀 더 쉽게 습관을 기를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 모든 과정을 단숨에 완료할 줄 안다. 찬물로 샤워를 하면 확실히 기분 전환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그 이후로는 다음 몇 가지를 꼽아 볼 수 있다. 먼저 찬물이 교감 신경계를 자극해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피부 표면의 모세혈관이 수축하면서 뇌를 포함한 중심 부위에 더 많은 혈액을 주입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말초신경의 자극이 신경 중추의 흥분 반응을 이끌어내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다. 어쨌든 의학계에서는 냉수욕과 항우울 효과의 상관관계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농구 스타 코비 브라이언트나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등 많은 프로 선수가 거액을 들여 한랭요법을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한랭요법이란 일종의 액화질소 냉각기기에 들어가 영하 100도가 넘는 극한의 공기 속에서 근육을 회복하는 방법인데 듣기론 2, 3분이면 근육 회복은 물론 기분까지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어 구미 지역의 상류 사회에서는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여기까지는 책 내용이었고요. 반복되는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것으로 만들고 실천하는 것이겠죠. 세스 고딘의 말로 마무리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새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더 많은 시간은 필요 없다. 당신은 그저 결정을 내리기만 하면 된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